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 남편 문제 때문에 그 상담하신다고 전화를 주신 거죠.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폭이요? 진짜입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조폭. 또 복부 비만이 있다고요, 남편이요? 아, 이게 조폭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또 배 빼기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내가. 그래도 좀 몸이 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하고 함께 문제가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겼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방심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만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김창욱입니다. 우리 안세권 우리 테너 가수는 그 성악과 후배입니다. 우리 느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느낌? 오늘 이렇게 여기서 보통 이렇게 토크쇼에서 노래를 하지 않고 음악회에서 하는데 오늘 여기서 한 느낌은 어떠세요? 마이크가 여보세요? 예. 저기 이렇게 가까이에 관객이 있는 공연장은 정말 처음이고요. 눈빛들이 정말 좀 살아있으세요, 다들. 종교 집회 같죠? 예. 마치 교회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지금 음악하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졸업했나요? 지금 아직 학부생이고요. 4학년입니다, 지금. 아, 4학년? 그리고 지금 군대 그거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네. 네. 몸은 언제부터 이랬나요? 네, 태어날 때 4.5kg로 태어나가지고요. 꾸준히 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옥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수를 초청해서 저희가 그 노래를 들은 이유는 오늘 강연과 연관해서도 조금 중요한 일이라서 한번 저희가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네? 뭉클했어요? 소름 끼쳤어요? 그럼 우리 헌금할까요? 이 은혜 받았을 때 바구리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포프리쇼의 시작은 사실은 강의가 아니라 우리 테너 가수의 노래처럼 제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했던 것으로 강연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려고 강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아다리라고 하죠. 그냥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래는 제가 성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가로서는 제가 이렇게 자리에 못 서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이 포프리 쇼에 후원을 하는 포프리라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신간이 나온 거 아시죠? 제 신간을 사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안 산 것들은 뭔가요? 자, 좋아요. 상처 엄청 되네요. 쇼만 오지 말고 책을 좀 사면 좋겠어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딱 신간이 나오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포프리 사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프리라는 회사에 1년에 한 번 있는 되게 중요한 대회에 가서 제가 여러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붓펜으로 특별히 사장님이니까 일반 펜도 아니고 붓펜으로 글을 쫙 이렇게 길게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옆에서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글을 참 잘 쓰네요. 잘 써요. 천재. 교수님은 뭐 글도 잘 쓰고 노래 빼고는 다 잘하네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성악 전공자고 그리고 졸업하고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번 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교수님께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노래 빼고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좀 기분이 언짢죠. 그런데 제가 그 영혼이 작아요. SM, 스몰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웃어 넘겼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요, 제가 저희 회사 이 전진대회에 노래를 불러주려고요. 직원들 앞에서. 그래서 레슨을 받았거든요.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요. 2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2시간 받고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음치박치예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노래 안 하려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10년 레슨 받았는데 왜 노래를 못해요? 이거를 계속 이런 현상을 난도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한번 찌른 데를 또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그 사장님이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지휘자한테 레슨 받았다라고 할 때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와이프가 자꾸 딴 놈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엄마가 심리치료사인데
애가 다른 데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시립합창단도 다녔고 근데 노래 꾸준히 10년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레슨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받나? 그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 사장님은 왜 이렇게 말을 쉽게 하나? 이제 포프리쇼 그만둘까? 삼프리쇼 뭐 다른 내 회사랑 나 이건 못해 이거 나 진짜 완전 기분 나빠.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솔직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죠. 나는 진짜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전 사람들이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1등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에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해 주면 이걸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제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열심히 하면 언젠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지.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봐야지. 근데 희한하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전 강의할 때는 특별히 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하죠. 정리는 하고 오지만 준비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래는 17년을 했는데요. 노래하라고 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졸업하고도 10년 동안 왜 레슨을 받고 있나? 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수가 노래 잘하죠? 그 노래 잘한다고 여러분은 외적인 것만 보셔서 성악가는 뚱뚱하구나.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나도 뚱뚱하니까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음정 박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음감이 머리에 있어야 돼요. 음감이. 그리고 두 번째, 성악가들은 주로 외국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외국 노래를 부르려면 뭐를 알아야 합니까? 그 나라 말의 뉘앙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언어를 모르면, 제가 언어를 모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한국의 뉘앙스와 언어의 전반적인 걸 아니까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뚱뚱한 그런 이런 막 체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사용하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운동선수처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가지를 하나도 다 안 하더라고요. 전 어려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려서 다닌 학원은 우슈 학원 2달 다녔습니다. 궁중무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겨울에 시작했는데 매트가 추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낙법을 하는데 자꾸 추워 이게. 제가 좀 의지가 박약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못 다니겠다 궁중무술. 그리고는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음감이 제 머리엔 없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 졸업하고 6개월 만에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흉내 내서 들어간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저는 음악의 기본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수학인데 전 그 수학을 제 몸으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재주가 있으니까 흉내 내서 입시를 훅 통과하고 시립합창단도 흉내 내서 훅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는 음악가는 못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주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소리를 내는 근육을 별로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언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노래는 할 수 있는데 이태리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이 저한테 말 걸면 저는 계속 노래만 부릅니다. 이태리 사람이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델라미아 벨라 인코니타 브로게스 토카레 핀델라 벤툴라리 폴리오. 길 어디로 가야 되나요? 델라미아 벨라 인코니타 브로게스 토카레 핀델라. 모질이야? 예? 한국말로 이렇게 이게 목동 저기 뭐 KT 센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리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그 곡만 외운 거예요. 그 곡만. 예? 그 곡만 그냥 외우고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쉽게 한다고 생각하셔서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사님, 강의하는 거 보니까 욕 몇 번 하고 뚱뚱한 여자 몇 번 까고 아줌마들한테 이혼하라 그러고 뭐 내용도 별거 없는데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텔레비도 나오는데 저도 좀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욕한 거를 보고 강사님, 초보 강사님이신데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인문적인 하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그리고는 자기 강의하는 데 가서 욕을 해버렸네요. 회사 임원 강의에 가가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욕쟁이 할머니가 오히려 서비스 배우면 안 됩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야 이년아 네가 갖다 먹어라 이년아. 할머니 이게 늙어서 힘들어 뒤지겠는데 이년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년아.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수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욕쟁이 할머니가 서비스를 배워보세요. 할머니 삼겹살 같아. 삼겹살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여든 돼가지고 그것도 안 어울리고 그리고 되게 젊은 여자분이 식당 해가지고 손님 왔는데 욕해봐요. 안 되죠. 이 욕은 그냥 나오는 욕이 아니죠. 내공 있는 욕이요. 내공 있는 욕은 어떤 욕인가? 기도하고 하는 욕인가요? 내공 있는 욕은.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언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동 하나만 딱 보고 그거를 저는 따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흉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한 거냐? 그 세 가지는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자기가 안 하고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 받는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나는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뭐 절에 다니면서 정말 뭐 부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래도 나 진짜 뭐 기왓장은 하고 있어. 나 기왓장에 글 엄청 많이 썼어. 소원성취. 나 등불 3개 했어. 그리고 진짜 뭐 예수님 하나님님 얘기한 대로 살진 않으면서 그래도 나 이번 주에 헌금은 많이 했어. 나 센 년이야. 나 11조 안 빠뜨려. 완전 믿음이잖아 나. 나 줘라도 교회 가서 줘라. 오직 주님.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도와줘야 할 부분을 제가 10년 동안 안 도와주고 그냥 10년을 보낸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제 몸에 음감을 채웠어야 돼요. 제가 숨 쉬고 숨 뱉는 걸로 근육 훈련을 10년 동안 했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만약에 했다면 전 지금쯤 남을 엄청 감동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래하는데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을 그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부모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는 여기에 왔지만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느님이 도와주셔도 그 힘이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힘이 내 힘화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수백억을 상속해줘도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돈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돈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없어지더라도 한때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100억 정도는. 하느님이 아무리 계시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느님하고 부처님하고 누구하고 연결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상처가 보이실 겁니다. 좀 상처 보이시나요? 가까이 계신 분은 18개월 된 딸아이, 아주 위험한 다리죠, 발음도. 18개월 된 딸아이가 손톱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는데 애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8개월이 되니까요, 자아를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방구를 끼잖아요. 방구를 뿡 껴요. 그러면 누가 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빠 얼굴에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18개월이) 되면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18살이 되고 28이 되고 38이 되고 48이 되고 58이 됐는데도 이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나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도와주고 10년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보냈습니다. 졸업하고 다 레슨 안 받는데 나는 힘들게 레슨 받고 있어. 나는 1월 1일에도 레슨 간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 모지리 같은 사장님은 나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할까? 그리고 상대방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너 그럼 앞으로 노래할 때 진짜 피아노를 하고 근육 훈련도 하고 이태리 말도 배우고 독일 말도 배워서 노래를 할래?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할래?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할 거라면 이제 노래는 그만둬라. 뭐 때문에 이 10년을 붙잡고 있냐? 그 자존심은 뭐냐? 그건 자존심이냐? 아니면 자기 상처냐? 아니면 먼저 우리의 삶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인지, 뭔지, 도대체 우리는 뭐를 10년 동안 잡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놔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걸 하든 자기가 자기를 도와주든. 그래서 저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해야 할, 정말 도와줘야 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위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성악은 그만둔다. 이제는 놔줘야 되겠다. 10년의 자존심을.
여러분도 힘든 거 좀 놔주세요.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저희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처럼 10년 동안 그 위태위태해 보이는 나무뿌리 하나 잡고 힘들게 있으니 먹어도 맛이 없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파란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이 바뀔 때 어머 가을이네, 어머 저 눈 좀 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덥다 춥다 요 두 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뭘 그렇게 저처럼 오랜 세월 붙잡고 있으신 겁니까? 이미 우리를 떠나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떠날 것 같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입니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놔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도와서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안 도와주면서 신께 계속 나를 도와달라는 거짓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인데, 삶은 감정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학은 무엇인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삶의 수학은 무엇인지, 연기를 하려면 감정이 중요해요? 대본을 먼저 외워야 돼요? 감정이 중요해요? 대사는 모르는데? 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떤 또라이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지금? 감정이 중요해? 대사는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 자동차는 먼저 사람들은 디자인만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수학적 메커니즘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라도 틀리면 말도 아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음악의 기본은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박자죠. 이건 노래 얘기가 아닙니다. 사는 것 얘기하고도 아주 똑같죠. 바느질 못하는 사람이, 재단 못하는 사람이 디자인 감각만 가지면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거 안 하실 거면 저처럼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기를 언제까지 힘들게 할 겁니까? 전 노래 안 해도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춤을 배워볼까 합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아, 맞아! 그거야, 너는! 딱 맞네, 너랑 진짜. 딱 맞아. 라인 자체가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완전 안 배웠는데도 맞아. 2013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인지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포프리 사장님처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팬을 통해서도 신의 위로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안티를 통해서도 팬에게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포프리 사장님 같은 친구를 주변에 두십시오. 그렇지만 두 놈이 되면 힘들기 시작합니다. 한 놈은 쏴 죽이고 싶어요.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한 명 정도는 그런 친구 두시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갖고 명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또 자신에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